자, 연결해서 해봅시다. 누군가의 천재성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우선 그 사람이 천재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그지 같던데. 엄청 못하잖아. 그게 만약에 본인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하겠죠? 내가 영어를 엄청나게 못해. 나는 내 의사 표현을 못해. 나는 또 본인이 못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 표현을 못해. 나는 누군가에게 싫다는 소리를 못해. 여러 가지 본인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 미워하는 부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남들에게 관대하지가 못해. 난 너무 내 성격이 너무 쓰레기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넌 성격이 쓰레기야 라고 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성격을 바꿔줄 양이 있나요? 없죠. 왜 나한테 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왜 내가 그걸 뭘 해줘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없죠. 근데 본인 자신을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뭐하러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젓가락 하나도 똑바로 놔주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쓰레기야. 내 성격은 쓰레기야. 내 머리는 쓰레기야. 나의 재능은 쓰레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나의 영어 실력은 쓰레기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 바꿔야 되죠. 뭘 바꿔야 돼요? 나는 이퀄 쓰레기가 아니라 나는 쓰레기인 행동을 할 때가 있지. 그치? 24시간 365일 쓰레기로 사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쓰레기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쓰레기인 행동을 365일 하는 거지 내가 쓰레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쓰레기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365일 쓰레기인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잘 때는 조용히 자겠지. 그리고 언제 본인이 목욕을 할 때, 샤워할 때, 화장실 갈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본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방어적으로 나올 때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쓰레기로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쓰레기인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갑질 행동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이제 투영되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내가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벌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많은 경우가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일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를 싫어한다. 그러면 본인의 인생에서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할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게 본인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나를 지금 별로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바란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모자른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바라바라게 애를 써?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네? 난 내 자신이 이런 자신이 너무 싫으네? 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싫은 인간으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찌질한 인간으로 만든 사람이 할아버지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미운 거죠.
지금 천재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천재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천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할까봐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영유아 교육부터 지켜봐온 나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정서적인 배경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또는 보호자가, 양육자가 가능하다고 믿는 만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여기까지 어지럽히면서 놀아도 돼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지럽히지,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익스플로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벽에다가 낙서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고, 아이는 부모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잘합니다. 근데 벌써 늦었죠. 여러분들은 벌써 자랐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 탓을 하기에는, 사실 잘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부모인 게 낫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부모인 거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식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죠. 엄마 아빠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혜택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 조부모보다 부모가 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잘하면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을 아이에게는 충분히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내가 잘하면서 공부를 마음껏 못했다. 그러면 내가 키우는 아이는 공부만큼은 마음껏 하게 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기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서 우리 부모한테 칭찬 못 받았다. 그러면은 본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내 아이 키우는 동안에 칭찬은 충분히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Prodigy is a young person with exceptional abilities. Do you know about anyone who could be considered a prodigy? What does this person do that is different or special? Exceptional ability가 아마 질문의 요점이 되겠죠. 어떤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표현을 하려면 어느 선까지 가야 이게 exceptional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천재성, 영재 아이를 봤어요. 영재는 어떤 기준에서 영재를 할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2번, if a young child shows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how do you think parents should react? Should they push the child to develop the talent or allow the child to develop it naturally? 어떤 아이가 unusual talent in one particular area,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미술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이러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따로 서포트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를 놔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크면서 내가 이걸 참 잘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부모는 아니야 골고루 잘하는 게 나아 그냥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아이가 재능이 이런 부분에 있네 연예인으로 키워야겠어 라는 부모도 있어요. 그 전 세대는 보통 다 그냥 공부 잘해라 라는 세대였는데 여러분들 부모 세대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세대는 지나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 꿈이 연예인이라고 하죠. 연예인이라고 해요. 연예인이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3번. Why do you believe some children show advanced abilities in an early age? Are they born with a special talent or do they learn it somehow? 여러분들은 이걸 영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early age,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Are they born with a special talent or do they learn it somehow? 만약에 네 번째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팔로우업 되겠어요? early age에 보여줬던 그 탤런트가 mature age,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그 같은 속도나 같은 정도로 그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많은 영재들이 많은 천재로 남아있진 않아요. 이해합니까? 많은 영재들이 많은 천재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많은 영재가 왜 많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은지 또 알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천재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천재로 남아있는지를 알아봐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천재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영유아기, 청소년기, 아동기를 보내서 청년이 되었을 때도 높은 만족도를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비법을 아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네. 본인 자신을 그렇게 격려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20대 때 학교 다니기 싫어서 20대가 뭐예요? 10대도 학교 다니기 싫었죠. 근데 학교를 한 20년 다니다 보면 그죠? 여러분들 한 7, 8살, 5살, 3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를 한 20년 넘게 다니죠. 한 25년 다니는 것 같은데 학교라는 그 사회에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친구들과 함께 등교 하교를 하는 그런 생활이 한 25년 지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졸업을 하는 경우든 뭐 휴학을 하는 경우든 그 다음에는 인생이 길죠. 인생이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를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져야 해요.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학교를 그만 다니면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형태의 러닝, 배움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주는 걸 먹고 있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퍼주니까 먹지라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내가 뭔가를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면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지? 내가 무슨 음식을 잘하지? 를 몰라요. 왜냐면 능동적으로 뭔가 한 적이 없으니까. 나 그거 좋아요. 그거 주세요. 입 크게 벌리고 먹어요. 그 상황이 되는 배움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졸업을 하고 나서 배움이라는 수동적인 관계가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겪죠. 홀가분해요. 홀가분한데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좌표 없이 그냥 떠도는 느낌을 받죠. 그냥 둥실둥실 떠돌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5년이든 10년이든 훌쩍 지나 있어요. 내가 벌써 30이야. 근데 지금 내 자격증 딴 것도 없고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격증 딴다고 했을 때 그냥 억지로 한 그 자격증 갖고 지금 울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능동적인 배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지니어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바이올린 영재를 보면 연습을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5살인데 연습을 10시간을 해. 그럼 내가 그 10시간 연습하는 그 악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5살인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한다면 이거 30분만 하고 내가 지금 카톡 문자 온 거 연락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따 유튜브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이 이게 너무 좋아서 능동적인 배움의 형태로 어, 재능을 가꾸어 나간다는 힘은 엄청난 속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선택은 능동적인 배움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몰라는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 라는 그냥 결과 위주로 그냥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알겠어요. 사실을 얘기한 거죠. 하지만 지금 현상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말을 하세요. 본인에게. 왜냐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 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경우는 적어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 해야 해요. 남 탓하지 말고 본인 탓을 하세요. 능동적인 배움을 시작을 해보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본인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내가 금붕어처럼 5초 전에 얘기했던 거를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건강상의 이유로 뭔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죠. 하지만 왜 그런 말을 얘기하는지는 본인이 알아내야 해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뭔가.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면 노력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에게 친근감을 느껴주나?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할 때보다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일부러 모자라 보이게 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선택해서. 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죠? 정은 내가 너한테 주는 정이야가 아니라 그 돌을 깰 때 쓰는 그 쇠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났으니까 쇠못 같은 걸로 둥글게 돌을 깎아낼 때 쓰는 게 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접했거나 주위에 여러분들의 양육자나 친구나 가족들이 그런 성향의 그런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라면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세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진짜 천재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따위로 키웠어가 아니라 이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해요. 그런 게임이 있죠. 네. 게임 있어요. 양육하는 게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그 캐릭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20살 넘어서는 부모에게 나 칭찬 좀 해줘. 내가 정서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를 충분히 정서적으로 만족시켜줘. 엄마 아빠가 부모잖아. 라고 하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이제 만족스럽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이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최선을 사과할 수는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서운한 얘기 했잖아 라고 해봤자 너는 그 서운한 얘기만 기억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말밖에 안 되죠.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 천재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보다 많은 연관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나오는 천재들은 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죠.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천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고정관념이기도 하고, 왜? 천재는 외로울 것이다? 외로울 수도 있지. 하지만 외롭지 않고 더 행복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민하다면, 만약에 천재라는 그 천재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예민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들에게서 많이 혼났을 거예요. 자라면서. 성격 왜 이렇게 예민해?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래. 그리고 말투가 좀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이제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만약에 예민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민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행복도 높아요. 만약에 여러분 혀가 예민하지 않다. 단맛만 느낀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맛도 느끼고 쓴맛도 느낀다. 라면은 단맛도 느끼는 사람이 먹는 설탕과 쓴맛도 아는 사람이 먹는 설탕의 맛은 너무 다르겠죠? 내가 쓴맛도 느껴볼 정도로 내 혀가 예민해. 근데 내가 이걸 마셨는데 입안에 단맛이 돌아. 엄청난 단맛으로 느껴올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민한 성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면서 도움이 됐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위크 2 레슨 2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가 깼네요. 네, 한 30초 시간을 벌 수 있겠네요. 아기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 제가 없는 거 보고 엄마가 없는 거 보고 울면서 나왔는데 아마 녹음이 같이 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레슨에서 더 이어서 얘기해 봅시다.